모습으로 지금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독님, 배우님 모두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탑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사에 와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다 오셨는데 기자간담회 시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하기 전에 여기 오신 기자분들에게 한 말씀씩 인사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딜리버리 수도 연출한 장민입니다. 네, 딜리버리에서 기남 역할을 맡은 배우 김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희 연기한 권소연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자를 연기한 권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초부터 감사합니다. 저는 정달수영 맡은 강태호라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개봉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딜리버리라는 이 영화는 이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아이러니를 좀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이 시대에 출산율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과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을 좀 가볍게 한번 터놓고 어떤 좀 억압이나 이런 것들 없는 그런 가벼운 분위기에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약간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 영화 처음 쓰게 된 것은 영아 유기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매년 이제 태어나는 숫자는 너무 적다고 매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 또 매년 뉴스에서 보면은 아기들이 버려지고 이런 기사들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아이러니를 가지고 한번 아이가 필요한 곳에서는 태어나지 않고 굉장히 힘들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기가 그렇게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 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쓰게 됐습니다. 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작은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워낙 좋은 영화들이 이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굉장히 정통 드라마나 이런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많아서 제가 이 영화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은 한 8, 90년대에 아이를 소재로 만든 유쾌한 코미디들이 있어서 그런 영화들을 접목을 시켜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캐릭터들을 조금 이제 약간 어딘가 조금씩 다 결핍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4명의 인물을 설정을 해서 이 인물들을 좀 코믹한 터치를 줘서 이야기를 풀어보자 이렇게 해서 쓰게 된 이야기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감독님이 조금 떠신 것 같아요. 저희 중요하게 항상 저희한테 이제 연출도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어쨌든 이 두 커플이 악의 쟁탈전을 가지지만은 사실은 공정하게 그 두 커플 중에 누가 더 옳고 이런 걸 떠나서 좀 공평하게 시선을 좀 담아서
연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독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줬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붙겠습니다. 제가 지훈이라는 인물을 연기할 때요. 겉은 어른이지만 아직 철들지 않은 아이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계속 연기를 하다가 제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컴플렉스도 정말 느꼈을 거고 그래서 좀 더 이 아이에게 더 집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 아이에 대한 사건으로 조금은 아주 조금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그런 인물로 연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떨려. 네, 저도 미자를 연기할 때는 미자는 임신을 하고도 아이에 대해서 뭐 태명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조금 이거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내 몸에서 어찌됐건 아이가 있고 그걸 되게 피부로 느끼다 보니까 아이가 기영일씨라는 게 되게 책임감으로 엄청 다가오더라고요. 미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나도 아직 현실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지만 이 아이 또한 뭔가 버려질 수도 있다는 마음에 그렇다면 내가 되게 책임감을 갖고 이 아이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때는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택배 유통량이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한 30억 건에서 40억 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계산하면은 하루에 한 2천만 개 정도의 이제 택배 혹은 택배 상자가 유통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봤고 동시에 이제 그렇지만 그 물질적인 소통, 유통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어떤 생명에 관한 그런 이 사람들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아이러니를 동시에 담기 위해 딜리버리라는 제목을 쓰게 됐습니다. 평소에 타파 영화 너무 좋아했고 좋은 작품들 많이 나와서 관심 많이 갖고 있었는데 딜리버리 시나리오가 와서 너무 반가웠고요. 시나리오에 대한 인상은 유쾌하고 재밌게 읽히는 시나리오였고요. 근데 그 안에 시대나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서 작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질문하셨지만 딜리버리이지만 어떤 기성세대의 어떤 어리석음 또 우리 젊은 세대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엉켜서 뭔가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느껴져서 즐겁고 뜻깊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약간 TMI인데 한동안 그 반려견이 10년 같이 살았는데 하늘을 가서 한동안 맨날 울었어요. 근데 그쯤에 딜리버리라는 대본을 받았는데 보자마자 또 울었어요. 그 강아지 이름이 귀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남이가 더 울지 말고 일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운명같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영민 오빠랑은 마돈나라는 작품을 예전에 같이 했고 깐에서도 같은 숙소를 쓰던 사이거든요. 근데 또 남편으로 연기한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그냥 바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네, 저도 저번 작품이 그 겨울 나는이라는 이제 한국 영화 아카데미 작품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뭔가 하파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이 있으면 꼭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 딜리버리한 작품이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오디션이나 미팅이나 꼭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감독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저도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미자라는 역할은 내면으로나 외적으로나 되게 큰 변화를 겪는 인물이다 보니까 내가 이 미자라는 역할을 연기하면서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또 많이 배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서 이걸 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기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던 영화 장손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경남 합천에서 6개월간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가 이 딜리버리 조 감독님께서 이 작품 오디션을 제의를 해주셨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손에서 그 증량을 요구를 받아서 한 15kg를 찍었었는데 이제 서울에 와서 미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도 그 모습을 좀 귀엽게 봐주셨는지 달수라는 캐릭터와 좀 어울리는 지점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주셔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귀남은 정자가 귀한 남자고요. 풀네임이 정기남입니다. 그리고 우희는 이제 제가 패왕별이 영화를 좋아하는데 뭐 전혀 다른 영화긴 하지만 우희가 이제 초패왕을 굉장히 이제 믿고 따르다가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자기 남편을 생각을 하다가 좀 뒤통수를 맞는다는 의미에서 우희로 하게 됐고, 그리고 미자는 이제 오미자 5가지 맛이 나는 열매인 오미자처럼 좀 다양한 모습, 다양한 좀 약간 모순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성격이 담긴 캐릭터에서 오미자로 짓게 됐고요. 그리고 달수는 공달수인데 약간 공술의 공수거. 네. 그래서 좀 엔딩에서의 어떤 그런 감정이랑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름이어서 그래서 공달수로 짓게 됐습니다. 네, 귀남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나약하고 소심하고 비겁하고 찌질함의 극치를 달리는 면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본이나 힘의 논리에서는 기에 눌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거짓과 변명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렇게 해서 기성세대가 가진 인간적인 나약함, 그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권소연 배우님. 한 분씩. 우희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린애 같다라고 할까? 단순하고 어떠한 계획을 할 때 되게 수를 써가지고 한다기보다 순간의 감각으로 단순하게 말하는 타입이고 또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가지고 싶어하고 되게 쿨한 쪽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미자의 캐릭터의 매력은 좀 깡이라고 생각했어요. 좋게 얘기하면 깡이고 또 안 좋게 얘기하면 좀 뾰족한 면이 있는 친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본인이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나 사건들에 좀 더 뾰족하게 대응하고 하는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임신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미자가 가진 뾰족함을 조금 더 완화해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매력있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전 달수의 매력이 점점 알아가는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질문들 받을 때마다 좀 움츠려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세상에 내놓여지니까 좀 당당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리숙하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미자에 대한 사랑을 오랫동안 지켜나가는 수뇌보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뭔가 임신과 출산은 아직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해서 그 당시에 나왔던 출산 너튜브의 출산 브이로그들을 좀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진짜 실제로는 이렇게 출산을 하는구나 하면서 좀 배워보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제 지인들이 마침 임신을 했던 분들이 많았어서 만나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뭐 몇 주 때는 어땠니? 몇 주 때는 어땠니? 지금 어떤 기분이니? 몸 안에서는 어떤 느낌이 느껴지니? 하면서 좀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고요. 또 엄마한테도 연락해가지고 임신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감정이었고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캐릭터를 채워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첫 주연작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끄럽고 모자라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첫 주연작에 굉장히 큰 행운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캐릭터와 이야기를 떠나서 이렇게 선배님들과 감독님과 함께 작업하는 현장이 저희가 한 20회차를 찍었었는데 제가 20회차를 거의 다 나갔거든요. 전회차를 소화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모르고 선배님들의 배려를 많이 받으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고 촬영 현장이 사실은 이런 병원도 많이 가야 했었고 이제 좀 아역분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진 않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영화 속에서 달수가 조금 성장한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도 연기자로서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딜리버리가 처음 세상에 나오는 날인데 기자분들 많은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았고요. 또 유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코미디는 이제 배우들이 막 펼쳐져야 될 때도 있지만 또 감독님이 이렇게 눌러주실 때도 있고 해서 그런 선타기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촬영을 했고요. 우리 큰 소연, 작은 소연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큰 소연 배우는 워낙 이렇게 깊고 진하게 캐릭터를 가지고 오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분명히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와서 기가 눌려있는 귀남 역할을 하기에 너무 좋아서 호흡이 착착 잘 맞았고요. 네, 또 태호 배우는 찬실이는 복도만치에서 조감독도 하고 배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영화 전체, 현장에서 있는 영화 전체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을 아우르는 마음이 따뜻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또 처음 장편 주인공을 해서 항상 기쁘게 왔어요 현장에.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해서 기대와 그런 행복감이 넘치는 그런 배우를 보면서 저 선배로서도 많이 배웠고요. 우리 작은 소연 배우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아이돌 출신이시고 해서 과연 어떨까 밝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작품을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접근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브이로그 통해서 출산 장면 하나하나라든지 이런 거 다 연구를 해서 오는 그런 멋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작은 소연 배우를 만난 것도 정말 큰 행운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또 감독님께서는 시나리오 처음 읽을 때는 이렇게 감독님 되게 밝으신 분이시겠구나 하고 만났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분하시고 아이 같은 이 아이에서 내성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계셔서 놀랬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렇게 밝지만 차분하게 현장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먼저 언니와 같이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이렇게 살면서 나와 동명이인을 이렇게 마주할 일도 생각보다 없는데 한 작품을 같이 촬영한다는 건 더 경우의 수가 작은 특별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고 그래서 또 현장에서는 뭐 큰 소연, 작은 소연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갔을 때 이제 준비를 하려고 이제 숙소가 나오는데 둘 다 이제 권소연이라는 동명이인이니까 이제 저희 매니저님도 방을 받고 이제 소연이 매니저님도 방을 받았는데 권소연 씨 받아가셨는데요 하고 또 제가 권소연인데요 하면서 그런 재미난 이렇게 동명이인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아주 예전부터
내적 친밀감은 아주 있었는데 예전에 뭐 미스백 시사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인사하고 인스타 친구하면서 같이 꼬리에 권소연 화이팅 이렇게 서로 계속 적어주고 계속 응원하던 사이였는데 같이 작품한다 그래서 전 너무 즐거웠습니다. 뭐 제가 복이 많아서 아마 이렇게 좋은 배우님들이랑 같이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권소연 배우님 두 분은 제가 의도해서 이렇게 캐스팅한 건 아니었는데 제일 먼저 그 영민 선배님한테 제가 좀 예전에 그 언제죠? 2020년도에 부부의 세계라는 그 코로나 시기에 저희 그 당시 여자친구가 이제 매주 금요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그 부부의 세계를 봤었어요. 네, 꼭 와서 보고 가더라고요. 네, 그때 그 영민 선배님 나온 그 오뚜기 배드신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밀면은 다시 일어나고 밀면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옆에서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참 뭔가 두 인물은 진지한데 이렇게 저렇게 코믹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 그게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이제 영화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그래서 영민 선배님한테 좀 나름 장문에 좀 편지를 써가지고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그래서 영민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른 배우님들도 다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포미닛으로는 7년을 활동했는데 지금 배우로 활동한 지는 이제 8년이 더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한 시기로만 본다면 아역부터는 좀 배우로 활동했던 시기가 조금 더 많이 채워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좀 더 아직까지는 또 포미닛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잘 헤쳐나가야 되는 숙제라고도 생각하고 이렇게 딜리버리라는 작품 포함해서 되게 좋은 작품을 만나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멤버들하고 다 이제 연락하는데 이제 제가 이 작품을 촬영한다고 했을 때 네, 커피차도 보내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또 이제 오늘 시사회 때 또 응원하러도 와주는 멤버도 있고 해서 되게 든든하게 힘을 입어서 또 멤버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본 출산 브이로그에서는 그 간호사분들이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힘 빠진다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영화이기도 하고 조금 더 리얼한 걸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되게 온몸이 막 떨리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저에게는 되게 좋은 경험이자 좀 슬픈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영화를 보셔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자유낙하 하는 씬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쓰레기 더미에서 헤쳐나와서 뭔가 정신을 차린 듯한 달수의 어떤 대사가 있는데 우리 아기 복덩이다. 우리 팔자 고쳐줄 복덩이. 근데 그 정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팔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 속에서는 개인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 대사를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영화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영민 선배님과 소연 언니가 이제 임신 사실을 장인어른께 말씀드리는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딱 뭔가 소연 언니가 입덧하는 그 뭔가 순간도 너무 좋고 이제 언니가 입덧하러 나갔을 때 영민 선배님이 막 되게 그 기뻐하시는 그런 호흡이 있는데 그게 저는 영화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네. 저도 제가 하면서 나갔을 때 영민 선배님과 저희 아빠와의 서로의 호흡, 그 찰나의 호흡이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영화
이렇게 유쾌하고 이렇게 즐겁게 흘러가다가도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미자가 이제 달수한테 우리는 아기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때 큰 울림이 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자격이 없다, 사랑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랑할 자격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울림이 있는 영화에서 참여한 배우로서 너무 좋았습니다. 배우분들 꼽아주신 장면들을 다 이렇게 정말 단짠단짠, 유쾌함 속에 단짠단짠이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도 가장 좋아하시는 장면 혹은 좋아하시는 장면이 뭐 특정 배우 때문에 좀 섭섭할 것을 말 못하겠다 하시면은 촬영 중에 가장 뭐 행복했던 순간이라든지 그런 걸로 대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홈캠 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홈캠 장면? 홈캠에서 뭐 영화제 때도 관객분들이 너무 이제 즐거워하셔서 홈캠 장면 전체인가요? 아니면 좀 아, 푸시는 뭐, 장면, 뭐 껌 장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모든 그 배우님들 다 나온 장면 좋아하는데 근데 뭐 아무래도 좀 그 약간 유쾌한 장면들이 뭐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저도 편집하면서부터 그런 장면들 좋아했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부산에서 또 상영했을 때도 관객분들 중에 이제 인상 깊었던 분이 계셨는데 저희 상영 끝나고 이제 퇴장할 때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신데 네, 이제 다 사람들 다 가고 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입양되신 분인데 이제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입양이 좀 오랫동안 안 되고 기다리셨던 그 시간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말 못 하셔서 영어로 얘기하셨는데 이제 뭐 그러면서 본인이 그 영화를 정말 너무 좋게 봤고 또 이 영화가 가치가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관객분들 반응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연출하실 때 의도 중에 또 택배와 아이를 다루는데 거기에 이제 사랑을 넣고 싶었다고 사실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 그 사랑을 꼭 담고 싶기 때문에 좀 장르를 좀 유쾌하게 이렇게 만드시고 좀 재미있는 영화로 만드셔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포토타임 전에 앞으로 관객분들 이 영화를 보실 관객들에게 한 말씀씩 기자님들과 관객들에게 한 말씀씩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도 강태호 배우님부터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정말로 그 대장정의 첫날인 것 같은데 딜리버리라는 영화가 태어난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딜리버리라는 현장은 저한테 좀 굉장히 가장 행복했던 현장이었는데요. 오늘 사실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이 계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가 행복감을 나한테 계속 또 주는구나, 또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또 다시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월요일 날 날씨도 좋은데 영화관에서 저희 딜리버리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뭔가 이 선선한 계절에 좀 딜리버리가 조금이나마 쉬어갈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화 딜리버리 보러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좋은 시간을 써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영화를 보게 되실 관객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잠시나마 저희 영화로 쉬셨으면 좋겠어요. 1시간 좀 더 남짓하는 시간을 잠시나마 더 영화. 네, 많이 보러 와주시기 힘 좀 주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뭐 이렇게 유쾌하고 즐겁게 영화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객분들이. 그리고 나중에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나 이렇게 따뜻함도 추워지는 가을에 간직하시면서 극장 밖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딜리버리 많이 딜리버리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보고 좋으셨다면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 먼저 나와주세요. 네, 저희 귀남역의 김용민 배우님이십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파이팅 포즈 한번 해주실까요? 하트도 한번 대세에 따라서 하트 좋습니다. 너무 귀여운 하트, 기나민스러운 하트 감사드립니다. 포즈. 네, 저희 관상 정면만 보고 이렇게 좌측 우측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좌측 보실까요? 좌측으로 네,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희 역의 권소연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독님 좋아하시는데 홈캠을 다신 그 주인공이시고요. 네. 네, 살짝 웃어주시고요. 화이팅! 된 것 같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장식도 대기해 주시고요. 미자에게 권소연 배우님 나와주세요.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오미자 역할의 권소연 배우님이십니다. 네, 정면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포즈 한번 취해볼게요. 파이팅 포즈 할까요? 예쁘게 하트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대쪽도 좀 봐주시고요. 네. 네, 좌측도 좀 봐주세요. 네. 네, 좌측으로도 하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달수 역할의 강태호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에서도 사위 역이었고 이번에도 사위 비슷한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 네, 하트 감사하다고 한 거였습니다. 살짝 몸을 좌측으로도 좀 해서 포즈 취해주세요. 네. 화이팅 부탁드리고 네. 네, 저 이제 커플 촬영할 거라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 미자 역의 권소연 배우님 나와주세요. 저희 미자 달수 커플입니다. 네. 아주 다정한 포즈 한번 가고 영화 속처럼 또 네, 영화 케미 포즈 한번 갈까요? 조금 둘이 사이가 썩 그렇게 조금 문제가 있었죠, 커플이? 네. 재밌게 재밌는 포즈 네, 감사드리고 네, 네, 그 다음 커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네, 저희 김명문 배우님이랑 권수원 배우님, 귀남이랑 우희 커플 한번 다시 이제 부부죠, 이제 두 분은. 네. 네, 두 분이 포즈 부탁드릴게요. 일단 다정하게 네, 마돈나에 이어서 9년 만에 또 대회를 하셔가지고 반갑게 촬영하셨고 네. 그 포즈 그대로 좀 좌측으로 네. 그렇게 예, 이쪽도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정면 보시면서 또 팔짱 한번 껴볼까요? 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영민 배우님이 사실 거짓말을 하셔가지고 아까 그런 거 혼나는 포즈 그런 거 너무 좋습니다. 네, 혼나는지 이제 기사 보면서 좀 관객들이 궁금해할 것 같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감독님 단독 찍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준 감독님 들어와 주시고요. 가운데 저 빨간 표시 써주시면 되세요. 네, 환하게 웃어주세요. 저희 감독님 첫 장편 데뷔로 첫 기자간담회라서 사진 정말 예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짝 웃으셔야 돼요, 감독님. 네. 네. 감독님도 하트 한 번만 해봐주실까요? 사진 좀 많이 찍어도 예쁜 컷을 셀렉해 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다음에는 배우 단체 찍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모두 나와주세요. 잠시만 죄송해요. 저희 권소연 배우님 이렇게 두 분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이렇게 두 분이 만나시는 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네, 두 배우들 너무 다정하게 현장 호흡 그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포즈나 다른 똑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자리에 계속 계셔주시고 저희 전체 단체 사진 찍도록 할게요. 감독님도 나와주시고요. 저희 그 준비한 피켓 가져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전체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활짝 웃어주세요. 네, 감독님도 웃어주세요. 오른쪽 좀 봐주세요. 네. 네, 좌측으로도 살짝 몸 돌려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독님도 강철님도 화이팅 한번 손 같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랑 포토타임 모두 마치겠고요. 정말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단체 인사 한번 드리고서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